그렇게 고달픈 패비 생활이 계속되고 있던 때 인현왕후의 가슴이 또 한 번 미어지는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뭐지? 1690년 비어있는 중전 자리에 장희빈이 책봉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장희빈이 낳은 원자가 세자의 자리에 책봉도 되었습니다. 숙종은요, 인현왕후 내쫓은 이후에요, 장희빈에게 그냥 아낌없이 애정을 퍼부은 겁니다. 심지어 숙종은요, 장희빈 오빠한테도요, 지금의 서울시 부시장에 해당하는 한성부 우윤 등의 높은 관직마저 하사합니다. 장희빈 남매가 그야말로 권력의 핵심이 된 겁니다. 숙종의 총애를 등에 업은 장희빈 남매는 남인 세력의 주축이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장희빈과 이 남인 세력의 이야기가 인현왕후 귀에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아, 병나요 진짜. 진짜 병나겠죠. 네. 화병. 인현왕후는 궁궐에 있는 남편 숙종과 장희빈만 떠올리면 그 억울함에 가슴이 확 막힌 듯한 어떤 답답함에 빠져 있었겠죠. 너무 불쌍한데요. 자, 그렇게 인현왕후가 폐위된 지 6년째 되던 해인 1694년 3월 궁궐이 발칵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다름 아닌 남인 세력이 숙종에게 무언가를 고발한 겁니다. 그 고발 내용은요, 충격적이게도요, 서인 세력이 은밀히 인현왕후 복위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서인 세력 중 일부가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기 위해 몰래 비밀 자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서인들의 인현왕후 복위 계획이 남인에게 발각된 겁니다. 와, 이거 어떡하냐. 남인들은요,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쾌재를 불렀죠. 남인 세력은요, 인현왕후 복위 운동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조정에 남아있는 그 잔존 세력들, 이 서인 세력들을 모조리 제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인현왕후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던 복위 운동은 이대로 영영 실패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인현왕후 복위 운동이 고발당하고 불과 6일 뒤 조정의 상황을 180도 바꾼 숙종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참국한 대신이하는 모두 관작을 삭탈하라. 자, 여기서 참국이란 죄인을 신문하는 국문에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남인. 그렇죠. 그렇죠. 숙종이 돌연 서인을 국문하는 데 참여한 남인 세력들을 모두 관직에서 내쫓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왜 갑자기? 또 이제 다시 그렇죠. 또 이렇게 밸런스 맞추기. 이제 그렇죠. 남인을 내쫓네요. 뭐 잘못했나요, 남인이 이번에? 너무 힘이 세지니까. 숙종은요, 남인 세력을 이끌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까지 3정승을 모조리 관직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사형만 14명, 유배 67명, 파직 54명, 총 135명의 남인 세력이 조정에서 축출당합니다. 조정의 집권 세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자, 숙종이 돌연 정권을 교체한 이 사건을 이렇게 부릅니다. 갑술환국. 1689년 기사환국에 이어서 5년 만에 또 한 번 환국이 일어난 겁니다. 아까 한번 했잖아요, 황국.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이유일까? 숙종이 기사환국으로 남인을 등용하고 보니까 남인의 정치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장희빈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뜬뜬. 되게 안 헤어질 것 같았는데 사랑이 식긴 하네요. 그래서 인현왕후 복위 운동을 조사할 때 남인이 수사를 했는데 숙종은 무리한 수사라고 구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실을 계기로 정권을 남인에서 서인으로
단번에 교체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요. 숙종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희빈을 밀어내고 숙종의 마음을 차지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여자 다른 여자? 역시 자, 누구지? 어떤 여인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바로 숙빈 최 씨. 숙종의 마음에 들어온 새로운 여인은 바로 당시 궁녀였던 숙빈 최 씨였습니다. 갑술완국이 일어나기 1년 전 숙종은요, 숙빈 최 씨에게 반해 그녀를 후궁에 책봉했습니다. 그 이후 숙종은 장희빈보다 숙빈 최 씨를 더욱 아끼고 총애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숙종과 숙빈 최 씨의 인연은 인연 왕후를 통해 이어졌다는 겁니다. 대체 궁궐 밖에 있는 인연 왕후가 어떻게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줄 수 있었을까요? 중전마마의 은혜 조금이나마 보답하게 되었사옵니다. 비록 거란에는 안 계시오니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 어? 기도하는 거야? 뭐지? 이리 하는 데는 무슨 연유가 있을 것이 아니더냐. 아래옵게 황공하오나 오늘이 베비마마의 탄신일이온지라. 전하, 소인에게 중벌을 내려주소서. 중벌을 내리다니 당치 아니구나. 네 마음이 참으로 갸륵하지라. 반했다. 이미 반할 반한 타이밍이야? 반했어. 뭐야? 아하. 아, 저 사람 진짜. 저 표정 봐요, 저 표정. 아, 저 표정. 야, 이게 뭔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 숙빈 최 씨는요, 인연왕후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던 궁녀였습니다. 숙빈 최 씨는 평소 아랫사람들에게 인자했던 인연왕후의 성품을 존경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궁궐에서 폐위된 인연왕후의 생일상을 차리다 들키는 건요, 숙종의 큰 노여움을 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불태웠잖아요. 네. 원래 저 상황도 지금 상도 다 불태워야 되는 건데. 아하, 그렇죠. 그런데 숙종은 숙빈 최 씨를 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은을 내리고 첩지까지 내립니다. 숙종은 숙빈 최 씨의 깊은 충심과 고운 마음씨에 반했던 거죠. 고운 마음에 고운 마음에 반한 거 맞아요? 아니, 잠깐만, 고운 마음에 반했어요? 아니면 고운 얼굴에 반한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게 조금. 야, 숙종이 어떤 분인지 참 이게. 장희빈을 밀어내고 숙종의 마음속에는 숙빈 최 씨라는 새로운 여인이 들어선 겁니다. 자, 그렇게 갑술완국이 일어나고 얼마 뒤인 1694년 4월, 숙종이 누군가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립고 답답한 마음이 세월이 갈수록 깊어져 때때로 꿈에 만나면 그대가 내 옷을 잡고 비오듯 눈물을 흘리요. 숙종의 편지를 받은 주인공, 다름 아닌 인연왕후입니다. 와. 아주 저거는 고약한 메시지입니다. 아, 왜냐면 약간 메시지. 고약하죠. 본인이 내쫓았는데 네.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떤 계기로? 자, 편지의 앞줄을 보면요.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처음에 관간에게 조롱당하여 잘못 처분하였으나 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의 핑계를 대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신이 간신들의 꿰매 빠져 농락당하는 바람에 인현 왕후에 대한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고 지금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자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왔다 갔다 하신 분. 왜냐면 아까부터 말이 안 맞은 게 어. 숙빈 최 씨한테 참 마음이 뭐 기특하고 참 마음이 곱다 했잖아요. 인현 왕후는 옛날부터 고운 분이었어요. 옛날부터 그죠? 맞아. 어릴 때부터 심성이 고운 분인데 맞아. 장희빈에 빠져가지고 그냥 내치고. 아 그냥 뭐 그러니까요. 잘못 네. 처분하였으나. 아이고. 숙종이 쓴 편지에는 인현 왕후를 패배시킨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숙빈 최 씨라는 새로운 여인이 나타나면서 장희민에 대한 숙종의 사랑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기는 갑술환국으로 남인을 내치고 보니까 남인의 지지를 받던 장희민 역시 중전 자리에서 몰아내고 인현왕후를 복위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인현왕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간곡하고 감정이 듬뿍 들어간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저 순간에는 진짜 저 마음으로 진심이요. 진심을 담아서 보냈나 봐요. 아휴. 진심이었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패위된 지 6년 만에 남편 숙종의 편지를 받은 인현 왕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 번 잘못된 사람은 안 바뀝니다. 나랑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리고 믿음이 안 가죠. 안 가죠, 맞아요. 당연히 뭐 폐위되고 나서 뭐 쌀을 준 것도 아니고 옷을 챙겨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태도를 비치는 거는 전혀 신뢰감 있는 행동이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인현 왕후에게 편지를 보낸 후 숙종은 조정신료들에게 이런 어명을 내립니다. 인현 왕후의 거처를 창덕궁 별궁으로 옮기라. 숙종이 인현 왕후를 궁궐로 다시 불러들인 후 중전의 자리에 복위시킬 계획을 내비친 겁니다. 인현 왕후를 복위시킬 준비를 마친 숙종은요, 궁궐로 돌아오겠다라는 긍정의 뜻이 담긴 인현 왕후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현 왕후는요, 편지를 읽자마자 곧바로 답장을 써서 숙종에게 보냅니다. 자, 인현 왕후가 쓴 답장 너무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해요. 네, 답장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아, 이 죄명을 지고도 곧 죽지 않고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낯을 들고 사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편히 사는 것도 이미 스스로 분수에 지나치거니와 별궁에 이처하라는 명은 더욱이 천신이 받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원 씨 마음이랑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저의 마음보다는 순화되어 있어요. 아, 그래 순화돼 있다. 하지만 같은 방향이에요. 그럼요, 절대로 받들지 않겠다. 우와. 맞습니다. 그동안에 한 맺힌 세월이 있는데 그럼. 인현 왕후가 숙종의 뜻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그건 아닐까요? 그럼요. 그렇죠. 하지만 인현 왕후의 대찬 거절에도 숙종 포기하지 않습니다. 숙종은 애타는 마음을 담아 인현 왕후에게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냅니다. 열 번이나 펴보고 절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보낸 물건을 죄다 받고 또 몇 글자로 회답하기 바란다.
갑자기 엄청난 사랑꾼이 되어서 지금 선물을 보내고 편지를 쓰고 난리가 났네요. 네, 뭐 선물 보냈나 봐요. 네. 뭐 쌀이랑 이런 거. 그렇죠. 아이고야. 숙종은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번에는 인현 왕후에게 옷과 가마를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인현 왕후의 환심을 또 사기 위한 선물 공세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선물 받고 답장 써줘야 돼. 야, 이게 참 이게 세월이 네.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왕이나 백성이나 남녀 관계는 다 비슷한 그죠? 것 같아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야, 참. 숙종의 두 번째 편지를 읽은 인현 왕후 곧바로 답장을 써서 궁궐로 보냅니다. 감히 당돌하게 사양하면 성의를 어겨서 그 죄가 더욱 커지는 줄 본디 압니다마는 오. 다 분수에 넘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므로 끝내 받기 어렵습니다. 쌓였어. 이미 요 안에 그게 너무 쌓였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네, 그리고 현명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간 무시당한 서름이 있는데 이 편지 두 통과 선물로 어찌 그걸 되돌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현 왕후는 이번에도 궁궐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죠. 하지만 불굴의 의지를 가진 숙종, 인현 왕후를 다시 한번 설득하기 위해 세 번째 편지를 또 보냅니다. 또 보내요? 네. 숙종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오자 인현 왕후는 더 이상 숙종의 뜻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1694년 4월 12일 인현 왕후는 6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초라한 자신의 사가를 떠납니다. 이때 숙종은요 창덕궁 별궁 앞에서 인현 왕후가 도착하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중? 네. 마중 나가야죠. 3번이나 보내고 했는데. 그리고 마침내 인현 왕후의 가마가 별궁 앞에 도착합니다. 인현 왕후와 숙종이 6년 만에 극적으로 재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중자. 그간의 고초가 얼마나 크시었소. 그렇게 1694년 6월 인현 왕후는 재입궁한 지 2개월 만에 중전에 다시 책봉됩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2번이나 중전의 자리에 오른 여인이 된 겁니다. 패비가 다시 중전의 자리를 되찾은 일은 조선 왕실에선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기를 2번 입은 게 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중전이 됐다는 거는 그러면 장희빈은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자, 이 장희빈은 중전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정일품 희빈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인현 왕후와 장희빈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겁니다.